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차의 속에 등장한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기 젠 35. 하지만 비행단 3초 만에 하늘을 가른 것은 스텔스의 은밀함이 아닌 짙고 검은 연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숨길 수 없는 기술의 한계일까요? 2024년 주하이 에어쇼. 현장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젠 35가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5세대 스텔스기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며 현장의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미국 F-35를 해킹해 만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한 이 기체는 왜 외형만 담고 그 심장은 담지 못했을까요? 겉모습은 복사할 수 있어도 수십 년의 금속공학 노하우와 정밀한 연소 제어 기술은 복사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우리 KF-21 보라매가 4.5세대를 넘어 진정한 5세대로 가는 가장 정직하고 무서운 발걸음인지 그 명확한 이유를 차가운 데이터와 기술적 진실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기술은 화려하지만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위태로운 화려함 뒤에 숨겨진 기초 과학의 격차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일궈낸 정밀함의 승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 그 논란의 중심인 젠 3P5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의 과학적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스텔스기에게 엔진 매연은 단순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공중전의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기체 형상을 깎고 특수 도료를 칠했더라도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 그 기체는 더 이상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될 뿐만 아니라 엔진 내부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너지는 적의 적외선 탐색 장비에 거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목격된 젠 35의 검은 매연은 중국 항공 엔진 기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트 엔진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거나 연소실의 압력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연료가 완전히 타지 못하고 비연탄화 수소를 형성하며 검은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추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내부 부품의 내구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문가들은 젠 35에 탑재된 WS 계열 엔진이 여전히 러시아산 RD-373 엔진의 설계 복제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제 엔진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지만 연소 효율이 낮고 엔진 수명이 서방제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자료에 따르면 미그 29에 탑재된 동일 계열 엔진은 약 400시간 비행 후 정밀 점검이 필요하며 전체 수명이 1000시간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 KF-21 보라매의 심장인 F4114 엔진은 4000시간 이상의 압도적인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엔진 정비창에서 근무해온 숙련된 기술자들은 엔진 연소실에 온도를 단 1도 올리는 데에도 10년 이상의 금속공학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온고압의 환경을 견디는 단결정 합금 기술과 정밀한 냉각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엔진은 과열을 막기 위해 과도한 연료를 분사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격한 검은 연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투입하며 엔진 국산화에 매달려 왔지만 기초 과학의 벽은 높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엔진의 국산화율을 착실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KF-21의 깨끗한 배기가스는 단순히 환경을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엔진 내부에서 완벽한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학적 증거이며 이는 곧 공중전에서 적에게 노출될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생존 기술입니다. 겉모습은 복사기로 찍어낸 듯 F-355를 닮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박동하는 심장의 신뢰성까지는 흉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젠 35의 검은 영희는 중국이 주장하는 5세대 스텔스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갈 길이 먼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술은 결코 정직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쌓아 올린 화려함은 실전이라는 냉혹한 전장에서 반드시 그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넘어
부품 하나하나를 맞물리게 하는 정밀한 제조 공정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의 결이 다른 대한민국 제조업의 정수가 담긴 KF21의 조립 과정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연막이 스텔스의 은폐 수단이라는 중국 측의 궤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정밀함의 차이가 만드는 압도적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수호 E527과 중국의 젠375가 보여준 투박한 나사못 자국과 불규칙한 표면 마감은 현대 항공공학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스텔스기에게 매끄러운 피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더판은 아주 작은 돌기나 미세한 틈새에서도 난반사를 일으키며 기체의 위치를 적의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주하이 에어쇼 현장에서 포착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의 표면은 마치 거친 금속판을 조립한 듯한 단차와 정교하지 못한 리벳 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항공 제조업이 여전히 구소련 시절의 투박한 조립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설계도상의 스텔스 성능이 실제 양산 기체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의 KF-21 생산 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도입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인 파스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조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대한 동체 블록들을 정렬할 때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 1에 불과한 역경 2.5mm라는 초정밀 오차 범위를 유지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과 정밀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다져온 공학적 DNA가 항공산업으로 전이된 결과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을 깎는 마음으로 공정 하나하나를 관리합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만난 한 수석 엔지니어는 우리가 줄이는 쩝쩝이 1mm의 공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조종사가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생존 확률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동체의 수평과 수직을 측정하며 결합하는 이 과정은 전 세계 항공 제조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최첨단 방식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은 이미 자신들이 가르쳐주던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극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밀 조립 기술은 기체의 내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여 민감한 항전 장비들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려줍니다. 중국이 아무리 F-35의 설계 데이터를 해킹하여 겉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낸다 하더라도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리게 하는 조립 숙련도와 제조, 인프라까지 훔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스텔스 성능의 완성도는 얼마나 정밀하게 기체를 제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며 역청경 1mm와 싸우는 우리 기술진들의 집념이 바로 KF-21을 세계 최고의 기체로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나사못이 훤히 보이는 전투기와 매끄럽게 조립된 전투기 중 어느 쪽이 진정한 하늘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밀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그 차이는 실전에서 생사와 직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의 정밀함을 넘어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는 전투기의 두뇌인 에이사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이 숨겨놓은 또 다른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성능은 단순히 얼마나 빨리 비행하느냐가 아니라 적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결단하는 정보의 우위에서 결정됩니다. KF-21 보라매의 진정한 강력함은 기체 내부에 숨겨진 신뢰의 네트워크와 최첨단 항전 시스템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에이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방향을 동시에 탐색하며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중국의 젠375 역시 유사한 레이더를 탑재했다고 주장하지만 레이더의 성능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신호 처리 능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F-25K와 KF-16을 운용하며 서방 세계의 방대한 공중전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표적 식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레이더 개발에 참여한 박 박사는 코드 한 줄을 작성할 때마다 독도와 이어도의 하늘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이 멀면 나라도 눈이 먼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회상합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정교함이 담긴 우리 레이더는 적의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는 탁월한 항제밍 능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중국의 시스템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발되어 실전적인 데이터 공유 능력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KF-21은 미국의 F-35나 F-25K와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링크 16 체계를 완벽하게 통합하여 한미 연합 작전 시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며 내가 보지 못하는 적을 아군의 정보를 통해 타격할 수 있는 초형열성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중국 기체들이 서로 다른 통신 규격과 호환성 문제로 전장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KF-21은 개발 초기부터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지금은 외부 무장창을 사용하지만 기체 내부에는 이미 완전한 스텔스화를 위한 내부 무장창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블록 3 단계에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진정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반면 젠3비로는 검은 연기 논란에서 보듯 엔진의 불안정성 때문에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도 제대로 된 기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술의 성숙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이 기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험난한 전장에서도 우리 조종사를 지켜주고 어떤 적이라도 압도할 수 있는 완벽한 두뇌를 선사하기 위해 밤낮을 지새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힘은 향후 인공지능과 무인 편대기 운영으로 이어지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KF-21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만드는 이 거대한 정보의 격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상의 재원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신뢰의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실제 우리 공군의 전력과 맞물려 어떤 평화의 방패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종합 전력의 실체와 그 속에 담긴 자주국방의 결실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 지식과 데이터로 무장한 대한민국 공군력의 진정한 위용이 곧 공개됩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보유한 기체수라는 산술적인 수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믿음직하게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가 국방력의 본질입니다. 중국이 수백 대의 젠450과 젠385를 생산한다고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천적인 엔진 수명 문제와 부품 공급망의 불투명성이라는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행시간 400시간마다 엔진을 내려야 하는 기체는 전시 상황에서 결코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 가동률을 자랑하며 숫자보다 무서운 실전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중국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F-3A 40대를 이미 실전 배치하여 운용 중이며 20대 이상의 추가 도입을 통해 독보적인 스텔스 타격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폭기로 평가받는 F-15K 59대와 최신 바이퍼급으로 개량 중인 160여 대의 KF-16은 한반도 전역을 촘촘한 방공망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반 위에 KF-21 보라매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KF-21은 부품 국산화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외교적 마찰이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비하고 출격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 국가 전체의 방산 인프라와 물류 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타이어 하나, 미사일 한 발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 외국 기술진의 눈치를 봐야 했던 서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록히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항공기업이 한국의 제조 역량을 배우고 싶어 하며 전 세계가 KF-21과 FA-21의 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영국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이 한국 공군력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압도적인 기체 가동률과 정밀한 유지, 보수 능력, 그리고 국산 기체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엔진 결함과 정비 불량으로 지상에 묶여 있을 때 대한민국의 보라매는 언제든 하늘로 솟구쳐 적을 무력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시기하거나 무분별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가 부실한 기술과 보여주기식 과시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공학적인 시각으로 직시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걷는 길은 중국보다 조금 느렸을지 모르지만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길이었으며 그 길이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늘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진정한 독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과 조종사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입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홍보 영상 속에 중국군과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대한민국 공군 중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은 소리 없이 강하며 그 강함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감동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꿈꾸는 푸른 하늘의 미래와 그 속에 담긴 가슴 벅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을 깨우는 보라매의 마지막 비상이 곧 시작됩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초음속 전투기라는 기계적 정의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이자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잠들 수 있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비행기 한 대 스스로 만들지 못해 외국의 기술을 구걸하던 변방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우뚝 섰으며 젠35의 검은 연기가 가리고자 했던 기술적 격차를 실력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젠35가 남긴 매연이 흩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흔들림 없이 푸른 하늘을 가르는 우리 보라매의 깨끗한 궤적만이 남을 것입니다. 기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땀방울이 섞인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KF-21의 엔진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내딛는 거대한 발걸음이며 우리가 믿고 응원하는 만큼 보라매의 날개는 더 높고 멀리 뻗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회의론과 기술적 난관 속에서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념이 모여 마침내 우리 조종사들에게 세계 최고의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물량 공세나 과시용 기술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밀함은 타협하지 않는 원칙에서 나오며 그 원칙을 지켜낸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보라매는 더 강력한 레이더와 더 정교한 무장을 갖추며 완전한 스텔스라는 목표를 향해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의 깊이는 중국의 복제품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있으며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와 KF-21의 비상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사오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영공을 수호하는 조종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부심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 블록 3에 탑재될 국산 스텔스 도료의 비밀과 우리만의 독자적인 스텔스 기술 로드맵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차가운 데이터로 진실을 말하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으로 내일의 평화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보라매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듯 우리도 보라매의 날갯짓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KF-21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데이터로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로 평화를 지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